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5월 25일 시행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61번은 요 누전 경보기의 요 전원은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몇 암페어에 의해 것으로 각극을 개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요 15암페어 이하는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요 20A 이하, 그러면 배선용 차단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용량이니까 20A 이하에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과전류 차단기하고 요 배선용 차단기의 그 전류 용량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과전류 차단기는 15A 이하,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전 경보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전격 전류에 따른 누전 경보기의 종류는 60A를 초과하면 1급 누전 경보기, 60A 이하일 경우에는 1급이나 아니면 2급 누전 경보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변류기의 설치 위치죠.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에 점검이 쉬운 위치. 요 변류기를 5개에 설치할 경우에는 5개형, 그 다음에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요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죠. 그 다음에 요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도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쓰라고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수신부를 갖다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는 요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그 다음에 요 화약류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장소,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또는 고주파 발생 회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5가지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통로 유도등은 어떤 색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벽 쪽에 보면 이렇게 통로 유도등이 있는데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요 화살표 방향은 녹색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에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또 요 통로 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 방향을 표시한 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그 다음에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통로 유도등은 각 층에 경사로일 경우에는 경사로 계단일 경우에는 계단 참에다 설치하는 거죠. 자, 설치 높이는 복도 통로 유도등하고 그 다음에 요 계단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만 1.5m 이상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63번 가죠. 자, 자탐 설비죠. 자탐 설비에는 감시 상태를 위해서 축전지 설비를 설치했는데 그 기준으로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자탐 설비는 감시 상태를 몇 분간? 60분간 지속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1번은 감시 상태 20분간, 2번 30분간, 3번 50분간, 4번이 60분간 지속이죠. 그래서 이 감시 상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60분간 지속한 후에 경보는 10분 이상 경보를 발령해 줘야 돼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탐 설비 설치 기준을 화재 안전 기준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설비에 대한 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비상경보 설비, 비상방송 설비는 감시 상태 60분간 지속한 후에 10분 이상 경보. 그다음에 유도등 비상 콘센트 소화 설비, 재현 설비는 작동 용량이 20분 이상이죠. 그다음에 무통의 요 증폭기 30분 이상. 그다음에 유도등하고 비상 조명등인데요. 11층 이상하고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여기는 특별히 60분 이상이죠. 그다음에 64번 가죠.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요 속보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에 자동적으로 소방관서에다가 화재 발생 장소의 주소, 그다음에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래서 요 화재를 수신하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동작시킬 경우에는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몇 회 이상 속보해야 되냐면 3회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20초하고 요 3회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이죠. 그래서 그 화재 신호를 수신하면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서에다가 통보해 줘야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65번은 자탐 설비이고 경계구역 설정 기준인데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1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 이게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에는 1200제곱 이하가 아니고 1000제곱 이하로 할 수 있죠. 자, 지하구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1000m가 아니고 700m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계구역 설정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66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에 요 임피던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통에서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0오음으로 암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요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접속 단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4m 이내마다 고정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단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외. 그 다음에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55옴. 접속 단자의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그 다음에 지상에 접속 단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거리 요거 300m 이내마다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 거리를 두라는 거죠. 이 접속 단자는 여러분 이렇게 그 함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이 안에 접속 단자가 있어요. 요 거리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요. 이 옆에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가 있을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5m 이상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파 방해가 없는 거죠. 다음에 67번 가죠. 소방 대상물의 각
두 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 수평거리 나오면 무조건 이 음향장치는 다 25m예요. 그래서 수평거리 25m 이하죠. 그 다음에 복도나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 발신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거리를 몇 미터? 이게 40m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4번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자탐 설비의 요 발신기 설치 기준 보면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 25m 이하, 단 복도나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68번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공중선은 고압 전로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정한 간격이 1.5m 이상 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까 단서 조항이 있었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띄워야 되는데 단 정전기 차폐 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했을 경우에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를 띄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의 그 접속 단자하고 케이블 보면 4m 이내마다 고정시키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단 정전기 차폐 장치 설치할 경우엔 예외.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 저항, 임피던스 55옴, 설치 높이 0.8에서 1.5m, 지상의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하고는 5m 이상 유지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69번 가죠. 자, 이 비상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 것. 자, 11층 이상 맞는 얘기죠. 60분 이상. 그다음에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그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다음에 지하상가, 지하역사죠. 여기 3번 무창층으로 된 용도가 무도장인 경우 이런 건 없었죠. 3번이 바로 답. 그 다음에 지하층의 용도가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인 경우 60분 이상 작동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상전원 용량 여러 번 읽어보시면 골라낼 수 있어요. 쉽게. 자탐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이거 다 경보설비죠. 감시상태 60분간 10분 이상 경보. 유도등, 비콘, 소화설비, 제연설비 20분 이상,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증폭기 30분 이상,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보면 11층 이상, 지하역사,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60분 이상이죠. 다음 70번 가죠. 자, 70번 비콘에 대한 문제예요.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설치 기준인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상용 전원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면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죠.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몇 개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죠. 2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비상 전원 용량 20분 이상 맞고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콘 설치 기준 보면 각 층에 있어서 둘 이상이에요. 전원회로.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비상 콘센트의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를 사용하고 전압은 220V,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이죠. 자, 콘텐츠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커버 설치해야 되고요. 풀박스 등은 두께 1.6mm 이상 철판,
그 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자, 공급 용량은 최대 3개까지만 계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71번 가죠. 자,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 비상 전원은 30분 이상의 용량으로 할 것. 요게 틀렸네요. 자,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을 보면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은 30분이 아니고 60분 이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72번 가죠. 자,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두 번째가 화약류를 저장 취급하는 장소. 세 번째가 습도가 높은 장소. 그 다음에 대전류 회로 또는 고주파 발생 회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죠. 그래서 장소가 아닌 것은 1번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여기는 해당이 되는 거죠.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 회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우려 있는 장소. 여기도 해당이 되고 부식성 가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방운, 방습, 방진 등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 조치한 장소. 이게 바로 답이 되죠. 누전경보기 설치 기준에서 여러분이 요 수신부 설치 제외 장소,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잘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3번 가죠. 자, 비상 방송 설비에 있고 음향 장치 기준이죠. 그래서 화재 수신한 후에 몇 초 이내에 방송이 나가야 되냐? 10초 이하였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그래서 요 비상 방송 설비의 음향 장치, 실외는 시끄러우니까 3W 이상이고 실내는 조용하니까 1W 이상이면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수평거리 25m 이하, 음량 조정기 설치했을 경우에 배선 방식은 3선식, 조작 스위치 0.8에서 1.5m 이하, 비상방송 개시시간, 화재를 수신한 후에 10초 이하에 방송이 나가야 되는 거죠. 다음 74번 가죠. 자,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차고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차고,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였는데,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는요, 차동식 스포트형하고 차동식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이죠. 그래서 이 스포트형하고 분포형 아닌 거, 바로 4번 정원식 감지기죠.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문제 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75번 가죠. 자, 복도, 통로 유도 등의 설치 기준. 이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통로 유도 등. 바닥으로부터 1.5m. 이거 틀린 거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그래서 지하상가 지하 역사일 경우에는 중앙 부분 바닥에 설치. 다음 76번 가죠. 자, 누전 경보기에 수신부에 요 절연된 충전부하고 외함 간의 절연 저항값 몇 메가옴 이상이 되어야 되나. 요거는 누전 경보기에 요 절연 저항 시험 기준을 보면은요. 수신부는 요 절연된 충전부하고 외함 간의 직류 500V 절연저항계 측정했을 경우에 5메가옴 이상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에 77번 가죠. 자, 77번은 이 부착 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 감지기 3종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냐.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 보면요. 부착 높이에 따른 기준. 부착 높이가 4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 감지기는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3종 감지기는 50제곱미터마다 한 개. 4m 이상 20m 미만일 경우에는 1, 2종 감지기는 75제곱미터마다 한 개. 3종은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4m 미만, 연기 감지기 3종이니까 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꼭 써먹어요. 그래서 부착 장소에 따른 기준 보면 복도하고 이 통로는 1, 2종은 보행거리 30m마다, 3종은 보행거리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는 1, 2종 수직거리 15m마다,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죠.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 배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그 다음에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다음은 78번 가죠. 자, 78번은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 기준.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실내는 음성 입력이 실내는 몇 와트예요? 1와트죠. 실외는 3와트. 그래서 1번은 바로 맞는 얘기죠. 자, 음량 조정기 3선식 맞죠? 조작부 3번이 틀렸네요.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 자, 확성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죠. 그 다음에 79번 가죠. 자,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경우에 있어서 소방회로의 배선, 여기 소방회로의 배선, 그 다음에 일반 회로의 배선, 서로 몇 cm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불연성 격벽을 안 해도 되느냐. 요거는 둘이 15cm 이상 띄우면 요 불연성 격벽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요건 3번으로 여러분이 답을 암기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소방 회로의 배선하고 일반 회로의 배선을 15cm 이상 떨어져 설치할 경우에는 요 불연성 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음 80번 가죠. 자, 부착 높이에 따른 요 감지기의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8m 이상 15m 미만, 요건 차이 광연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차동식, 요건 분포형, 이온화식 1종, 2종, 광전식 1종, 2종, 그 다음에 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죠. 보시면 여기 8m 이상 15m 미만에 여기 열복합형은 없죠. 연기복합형이죠. 요게.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15m 이상 20m 미만, 여기는 이광연불, 이온화식 1종, 광전식 1종, 그 다음에 연기복합형 불꽃 감지기죠. 20m 이상, 불꽃 감지기하고 광전식, 분리형하고 공기 흡형 중에서 요 아날로그 방식만 해당이 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